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6일, 저와 또 다시 보는 투더골드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유일님과 가든님 두 무대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봤던 얘기는요, 저희가 FOMC 회의를 앞두고 비트코인 시장 하락 속의 대응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든님께서 비트코인, 나스닥 기술주와의 상관관계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유일님께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드님께서 FOMC 금리 인상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얘기해주셨고요. 유일님께서 솔라나 유통량에 대한 문제 얘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드님께서 비트코인 비판받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안 말씀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인님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첫 번째 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기술주와의 상관관계를 볼 텐데요. 지금 미국 나스닥의 또 고 PER, 고퍼 성장주들과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유동성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요즘에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하루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또 주말에도 열려있기 때문에 미국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 지수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 또 테슬라와 또 엔비디아 있죠. 비트코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또 페이팔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또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수해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또 가상화폐 채굴에 의한 그래픽카드 수요가 또 그래픽카드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 실적에도 같이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75%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75%를 팔아치우면서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손절한 시점 이후에는 비트코인 아직 바닥을 기고 있지만 최근에 테슬라 실적과 또 비트코인 손절 발표 이후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주와의 관계가 있다는 점 가든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되면서 갔는데 사실 디커플링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디커플링이 되었을 때 우리 시장이 항상 올랐기 때문에 커플링이 되는 현상은 그런데 어찌 보면 커플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산시장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주와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유일님께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최근 조금 급작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되게 대장 코인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추격 매수는 항상 금지다. 항상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번에 급등을 하면서 오른다, 호재가 있다 하면서 추격 매수 들어가셨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많이 피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추격 매수는 금지하겠고 우리가 자금이 정말 있을 때 조금씩 지금 모아가는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드님이 FOMC 금리 인상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목요일이죠. 계속해서 뭐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요일에 있는 금리 인상 연준은 거의 75bp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확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100bp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100bp 인상은 어쩌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어쨌든 물가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이런 연준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조금 이거를 해석을 해서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코인이 펀더멘털이 다지는 것이 미래에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유이님께서 솔라나 유통량에 대한 문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솔라나 저번부터 디파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위험 신호가 있는데 지금 POS 전환 이슈가 조금 명확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그때 큰 상승이 있었고요. 대신 솔라나의 유통량 무엇이 문제냐라고 봤더니 2020년에 또 유통량이 820만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0만 개를 넘었었고요. 그리고 또 1300만 개의 추가의 토큰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솔라나 지금 유통량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솔라나 측에 조금 큰 의심을 투자자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솔라나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솔라나의 가격을 엄청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점 대비 솔라나 8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총 높은 코인이 세일을 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지금 솔라나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추격 매수 이것 또한 지금 떨어졌다고 주어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판받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안에 대해서 가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채굴할 때 전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전기 수요가 많아지면 계속해서 이런 채굴을 하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는 우리가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잉여 전기로서 우리가 채굴을 한다면 조금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드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일님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고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래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지금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도 모아가는 단계다. 장기적 조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코인을 모아가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죠? 또 이렇게 26일 저와 투더골드문 다시 보기 했는데요. 오늘 내용 재밌으셨거나 또 모르는 내용 있으셨을 경우 오늘 무료 방송 또 6시와 7시에 가드님과 유일님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뭐 코인 종목 상담하셔도 되고요. 모르는 부분들이나 차트 분석 같은 것들 오셔서 꼭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투더골드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